예, 2023년 12월 2일, 예, 음력으로는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어느 때 2023년 년도도 벌써 12월이 되어서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가 제가 특히 이도 아프고 그동안에 한 6, 7년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해오면서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특히 이가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임플란트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은 또 새로운 또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마음이 좀 찹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통일연방모형 48번째, 예, 48번째 나는 동학도다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 시작은 동학이고요. 그래서 이 동학은 수훈 최조우 선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수훈 선생께서는 1824년 생으로 알고 있고요. 돌아가신 지는 고종 1년 1864년 쯤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동학혁명이 시작됐는데 그 동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전제 왕군 국가를 타파하고 계급을 타파하고자 하는데 우리 근대 민주주의의 그 근간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학혁명 패전기획안 12조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패전기획안 12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학교도와 정부 사이의 오래된 혐오감을 씻어내고 서민을 위한 정사에 협력할 일, 협력할 일, 협력하고 서로 이제 협동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관 올인은 그 제목을 조사하여 알아낸 후에 엄밀하게 징계할 일이다 이거죠. 세 번째는 행포한 부호 무리는 엄히 징계할 일.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일이고, 다섯 번째,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릴 일. 예, 대단하죠. 계급 타파. 여섯 번째, 7가지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서는 패랭이는 벗도록 할 것. 7번째,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일. 8번째, 명칭도 없는 온갖 세금을 모두 없앨 일. 9번째,
관리 채용은 지체와 문부를 답하고 인재를 등용할 일. 10번째, 외적과 간통하는 자는 엄히 징계할 일. 11번째, 공채와 사채를 막론하고 기존의 빚은 모두 없앨 일. 12번째,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장할 일. 예,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동학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알아야 할 일이 예.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에 그 우리 환국사를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뭐냐면은 새로운 계급 타파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떻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호를 내세워서 보국 안민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나는 동학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동학도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성과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바탕 위에서 세계의 철학과 사상, 이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다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가고 이것을 뭐냐면은 변화시켜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동학을 뭐냐면은 환국사 복원의 이 근본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동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 환국사의 근본 그 정신은 바로 독서지 성현에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원래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성현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우리의 환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지 성현에 기초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은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하는 가정교육, 가정윤리, 가정도육, 그 도덕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상강오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이 바로 우리가 환국사의 복원으로 바로 학문하는 가정교의 신앙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바로 동학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민족 지도자 중에서 동학교도가 아닌 자가 없는 것이죠. 동학교도가 아닌 자가 신분 세탁을 하여 외세의 사상과 철학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편성하여 오늘날까지 약 400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의 힘에 들어가 있는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굳건히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국사 복원은 바로 동학인데 동학은 바로 학문하는 가정교회다. 이를 우리는 공부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되고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지혜에 도달하고 순다 환인에서부터
천축환인, 방고환인, 제석환인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통과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에 보살사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설명하였고, 보살사상을 통해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은 궁극으로 말과 글을 깨우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학문하는 가정교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문화, 무사상, 무교라고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근대 사상에 와서는 이거를 동학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수은 최저우 선생이 주창하였지만, 이는 보살사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보살사상은 바로 학문하는 가정교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왕건 국가에서는 뭐냐면 독서지 어성현이라 불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 동학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의 틀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계급타파에 있는 것이죠. 계급타파. 우리가 패정기여관 12조에 나와 있는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예. 청춘과부는 개가를 허락할 일. 예. 관리 채용은 지체와 문부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일.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할 일.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문화, 무사상, 무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굿이라는 공론장이 있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위력인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 즉 그 샤롱, 오늘날 말하면 커피하우스적 공론장, 사롱적 공론장, 이것이 바로 굿 공론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수만 년 동안에 이 굿 공론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굿이라는 공론장이 있어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문화, 무사상, 무교에서는 이후에 전제왕건국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과 속으로 나뉘어졌지만, 즉 다시 말하면 무성과 무속으로 나뉘어졌죠.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근대사상,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이성 비판을 우리가 칸트의 3대 그 비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위에 대한 분별력과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가 비판서와 그 다음에 무엇이 그 선하고 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러한 그 비판서가 우리가 칸트에서 출발되는데, 이 칸트가 말하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사상은 인간에게는 고유한 보살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보살사상은 바로 인간은 본래 근본적인 그 인간이 타고난 품성과 성품이 원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험적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칸트가 말하는 이러한 선험적 경험이 바로 우리가 이태계 선생에서 말한 이론적 이원론의 리를 중립시키기야만이 인간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이러한 근대 사상이 바로 우리가 이태계 사상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성리학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그 전에
또 한원당 김경배 선생의 사상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서양의 근대 철학적 사상이 바로 우리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자성리학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뭐냐면 궁극적으로 실천 도항으로 끌어올린 대학자가 바로 김한원당 김경배 선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학이라는 것은 바로 실천 학문을 말하는데, 실천 학문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 그 학자가 바로 뭐냐면은 한원당 김경배 선생이라는 것이죠. 일명 수학고고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세수응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명심보감이라든지 수학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이 명심보감과 수학에서 나타난 뿌리의 사상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의 기저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말시 솜씨 맵시라는 것입니다. 말시 솜씨 맵시, 그 다음에 마음씨, 이 글씨를 포함하는데요. 말시 솜씨 맵시 글씨 마음씨, 이거를 포함하는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이 그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채소응대인데,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버선발로 맞이해서 극진히 대우하고, 상대편이 질문을 했을 때 마침 밝은 얼굴로서 응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려져 있는 정신문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실천해 나가는 이 바탕이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선비정신과 추론적 도덕과 윤리관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선비정신과 추론적 도덕과 윤리관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학문이 떨어져서 나라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원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복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뭐냐면은 단절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복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명 수학고고와 세수응대, 공사를 구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선비정신과 추론적 도덕과 윤리관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한국 사회 학문의 뿌리인데, 이 학문의 뿌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학문을 다시 되살려서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이어가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학술론에서도 그동안에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무너뜨린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무너뜨린 작자가 바로 임금으로부터는 선조와 인조를 거치면서 이걸 무너뜨린 작자가 되고, 여기에 편성하여 이 국가제도를 다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여기에 편성하여 우리가 서인계 노론이 나라를 팔아먹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선조와 인조를 거치면서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잡으면서 289년 동안에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 나라를 팔아먹게 되고,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명 우리가 수학고고와 세수응대, 이 앞에 명심보감도 넣겠습니다. 예, 명심보감과 수학고고와 세수응대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선비정신, 추론적 도덕과 윤리관을 밝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학문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파가 박근혜 탄핵까지 왔고,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촛불동학이 완성 직전에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윤석열에 의해서 또 자초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 훗날 이 문재인과 이낙연과 윤석열이가 바로 촛불동학을 배신한 자로서, 촛불혁명을 뭐냐면 망가뜨린 자로서 아마 역사에
그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뭐냐면은 비판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환궁 역사의 난적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환궁문명 학술은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